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네. 노르트 스트림 1, 2 라인에서 네. 약 3곳 정도에서 누출이 발생이 됐고 네. 누출이 어떤 뭔가 폭발음이 들렸고 라는 정도로까지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인위적인 거라면 누가 네. 했고 만약에 인위적인 게 아닌 거라면 뭐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게 됐는지 네네. 그걸 이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온갖 썰들이 네. 지금 이제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결함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누군가 고의적으로 했다. 그 주체가 러시아냐. 이제 러시아냐 아니면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냐에 대해서 지금 각국은 이제 여러 가지 난 아니고 제가 했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쉬운 설명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뭐 늘 전 세계에서는 어떤 일인가는 일어나긴 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이제 좀 심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속보처럼 전해진 게 지금 가스관, 그러니까 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나요? 노르트 스트림. 네. 네. 그게 뭐 해저에서 뭐 폭발이 났다? 네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급하게 네. 예, 준비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제 해저 가스관이죠. 네. 이젠 다들 아실 거예요. 노르트 스트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들은 주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이제 독일이나 이제 서유럽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경로들이 많았어요. 네. 이건 옛날 구소련 시절 때부터 이제 나오던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서부터 이제 해저로 이제 가는 케이블들이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파이프라인들이.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이제 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오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노르트 스트림입니다. 네.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코너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죠. 중간에 껴있는 나라 없이. 통행세 없고. 예, 그 전에는 대부분 폴란드라든지 네. 우크라이나 같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껄끄러운 친구들을 이제 거쳐와야 되는데 네. 이 노르트 스트림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그 러시아 가스가 이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독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제 가스 라인인데 여기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요즘 같은 때. 그렇습니다. 사고가 이제 확인된 거는 이제 월요일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26일 정도에 이제 뭔가 이상한 시그널이 이제 감지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서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들은 크게 4가지 경로를 이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일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노르트 스트림이에요. 제일 꾸준하죠. 네. 예, 아주 꾸준하게 계속 이어오고 있었고 중간에 쪽쪽 빠질 때는 뭐 여름 뭐 이럴 땐가? 그렇습니다. 네. 여름철에 이제 잠깐. 수요가 적을 때 이제 정기 점검을 하는 거죠.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물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파이프라인 자체는 그냥 파이프만 쭉 이어놓은 거지만 네. 이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펌프도 있어야 되고 가압기도 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분배기도 있어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연결 부분도 이렇게 뭐 헐거워지거나 이러면 그렇죠. 안 될 거고. 점검도 해야 되고 네. 또 안에 관 같은 경우도 이물질이 낄 수 있으니까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제 정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제 낮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노르트 스트림 1에서 지금 전달되는 그 가스 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벨라루스 육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양이 있었고 그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많은 양을 전하던 거는 의외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관이었어요. 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우크라이나를 그 통과하는 그 관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전달이 되다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줄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21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투르크 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을 경유하는 관들이에서 오기는 하지만 이제 그 비중은 이제 크지 않았고 그래서 크게 3가지였는데 이제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그래도 한동안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보면 상당히 의외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전쟁이 나는데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예, 가스가 들어와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정산도 다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서 통행세 이거 줘요? 예, 주고 있습니다. 예, 뭔가 상당히 묘하죠, 보면은. 전쟁 중인데. 예, 전쟁 중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 우리가 2월 달에 전쟁이 났죠. 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변함없이 계속 들어오다가 네. 이제 지난 6월부터 갑자기 툭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점검한다고 해서 끊었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지금 현재 9월 달은 이제 완전히 가동이 중단돼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 뭐 점검한다고 또 이렇게 세웠던 그거 그렇죠. 지난 6월 달에 한번 점검한다고 세웠다가 그때 다시 가동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점검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잠궈버린 이제 이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역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르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전체 유럽에 들어오는 가스 양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이제 가동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보면 누가 이걸 뭐 폭발을 시킨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예, 그래서 가스가 뭔가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가스가 새는 지점들이 확인이 됐어요. 네. 총 3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선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노르트 스트림 1이고 그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노르트 스트림 2인데 노르트 스트림 2에도 지금 아직 그 가동되지 않고 있는 2에도 일단은 가스는 채워놨어요. 이제 천연가스가 아닌 다른 가스를 일단 채워놓은 상태인데 예, 거기서 이제 뭔가 지금 새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터져나온 지역은 이제 스웨덴하고 덴마크하고 그 사이쯤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주변 지역 특히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지역에서는 이제 뭐 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발틱해 해저를 감시하는 이제 수중 이제 음향 소나 이런 것들이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졌다. 예, 터졌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 지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터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바다 속에서 뭔가 터졌다. 물 속에서 뭔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그 폭발력이 이제 다이너마이트 한 100kg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폭발이다. 아주 큰 폭발은 아니군요. 거대한 폭발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 가스 파이프라인을 훼손하기에는 충분한 이제 그러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신호가 이상하고 센서가 이제 감지되니까 이제 덴마크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러 이제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점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르트 스트림 1, 그다음에 노르트 스트림 2 해서 이제 세 군데에서 이제 지금 경보가 울리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에 센서들이 다 장착되어 있거든요. 어디쯤에서? 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덴마크 이제 공군기가 이제 출동을 해서 헬기랑 F-16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게 지금 바다인 거죠? 예, 바다입니다. 지금 화면이 흑백으로 보이는 거는 열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밤에 지금 찍으셨나? 밤은 아닌데 이제 열영상으로 찍은 관계로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 낮에 보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이제 뭔가 솟구치는 듯한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제 지름은 한 1.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마일 정도 되는 사이즈로 지금 바다 밑에서 가스가 나오니까 계속 위로 이제 솟구쳐 이제 오르는 곳이죠. 저기 불 붙이면 바로 그냥 불 붙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보면은 저게 이제 다 메탄 성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지금 대규모 메탄 누출로 인해서 또 기후 변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렇게 이제 그 가스들이 많이 이제 솟구치다 보면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배들이 제대로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 근처를? 예, 왜냐면은 가스가 이렇게 갑자기 분출을 하면 배가 떠 있을 수 있는 부력이 상실이 돼요. 배가 잠깐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노르트 스트림 1, 2가 이제 매설되어 있는 그 지역은 전 세계에서도 그 해상 운송량이 아주 많기로 배들이 줄 서서 다니는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단 스웨덴 쪽에서는 이제 배들로 하여금 그 해당 지역을 우회해서 가라, 근처에 접근하지 마라, 라고 일단 경보를 이제 내리고 있는 상태고, 그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노르트 스트림 1, 2 라인에서 약 3곳 정도에서 이제 누출이
있다. 이제 발생이 됐고 네. 누출이 이렇게 뭐 어떤 뭔가 폭발음이 들렸고 그 폭발음에 따라 이후에 저렇게 바다 위로 치솟고 있다라는 네. 정도로까지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현상이야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뻔히 이제 노출되는 건 오케이. 네. 누가 만약에 인위적인 거라면 누가 네. 했고 만약에 인위적인 게 아닌 거라면 뭐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게 됐는지 네네. 그걸 이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온갖 썰들이 네. 지금 이제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제일 재미없는 이제 네. 썰은 뭐냐면 이제 기계적 문제 결함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압으로 가스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내고 이제 관리를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러시아 단독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서방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뭐 부품이라든지 기기, 장비 이런 걸 통해서 관리되고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끊겼구나. 그게 이제 벌써 끊긴 지 몇 달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이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관리 능력 부실에 따른 어떤 사고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그게 가스가 새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사고다. 근데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을 때 묘한.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이제 썰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평소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계적인 뭐 결함, 사고 이 이야기들은 별로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키지 않나 하는 것 같고 다들 이제 범인을 찾자. 네. 즉 이거는 의도적인 사보타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레물린 러시아 이제 대통령 이제 대변인도 네. 이게 뭔가 파이프라인이 현재 사보타주에 대해서 뭔가 훼손돼 있다. 누가 했는지 우리도 지금 이걸 찾아봐야 된다. 이거는 아마 사보타주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통령 보좌관이 네. 이제 트위터에다가 남겼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당연히 러시아가 한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했다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 주장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말 러시아가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썰은 이게 이제 미국이 했다. 미국? 예. 그러니까 해저에 가서 저런 식의 어떤 작업을 사보타주를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보타주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는 또 미국 아니겠느냐. 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썰이 세 개인 거죠. 첫 번째는 기계적 결함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누군가 고의적으로 했다. 즉 사보타주를 했는데 그 주체가 러시아냐 아니면 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냐에 대해서 지금 각국은 이제 여러 가지 난 아니고 제가 했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에 만약에 누군가 했다면 저것에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터뜨렸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지금 터뜨려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가스관은 그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들이 조절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죠. 굳이 러시아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스만 잠그면 되는데 굳이 가스관을 저런 식으로 사보타주 해가지고 날렸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네.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일부러 했다라는 썰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핑계 삼아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밀어넣는 거다.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서로 잘 타협해봐도 뭐 당장 가스를 이제 팔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내부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가 이제 내부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할 때 요즘 이제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저런 거 터트려갖고 자 봐라 지금 서방이 우리 가스관까지 터트려갖고 지금 우리 이게 못 살게 굴고 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 조성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스스로의 어떤 발목을 잡아서 네. 내부의 단합을 도모했던 사례들은 되게 많아요. 뭐 고대 그리스 시절 이제 페르시아와 이제 그 해전을 벌일 때도 그리스 내부에 뭐 아테네 뭐 여러 분파들이 서로 막 다퉜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첩자를 보낸 거죠. 일부러 상대방은 페르시아한테 정보를 흘려주고 그래서 오히려 페르시아가 더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퇴로가 차단됐으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이판사판으로 싸워서 이긴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부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군부와 이제 민간 예, 양쪽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이제 차단하기 위한 뭐 러시아 내부의 어떤 세력의 소행 아니냐 또 이런 썰도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이 했다면 왜 해요? 미국이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자, 이제 러시아로부터 너희들이 어떻든 간에 이제 완전히 끊어졌어.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야. 러시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생각도 하지 마.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이제 안 되니까 뭐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뭐 빠른 이번 겨울철에 좀 잘 넘어가 보자. 이거 안 된다. 이런 기대는 이제 꿈도 꾸지 마라. 예.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유럽 상황도 국민들도 시위도 하고 뭐 10배, 12배씩 오른 가격에 힘들어하고 각국은 이제 뭐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아올 수 없어. 그런다고. 너희들이 지금 뭐 러시아한테 가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보내주려고 해도 보낼 라인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 걔네들이 설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내겠어? 그럼 노르트스트림밖에 없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따지면 이게 이제 미국이든 아니면 서방 국가들의 어떤 뭐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미국이냐 러시아냐. 뭐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사실 다 좀 퀘스천이 찍히는 거는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이쪽에선 틀려고 그러는데 안 틀어져.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아까 가스 막 솟구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너무 뻔히 보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떤 뭐냐면 러시아가 현재 이제 9월 말쯤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여러 가지 이제 빌드업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투표하죠. 예, 동부 지역에서 투표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영토를 이제 러시아로 합병하는 그런 작업들. 투표는 이제 끝났고요. 서방에서는 인정 안 하는 그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이제 9월 말쯤일 것이다. 9월 말이라고 해봐야 지금 녹화하는 이날이 9월 28일이니까 며칠 안 남은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부분 동원령 내려가지고 징집한 병사들을 지금 투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훈련이나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의 오합지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군사들이 병력들이 마구마구 쓰러지고 있고 간악한 서방의 무리들 때문에 우리 영토가 침해받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그 유럽과 연계하고 있던 그 가스관까지 이제 폭파시키면서 우리를 지금 말려죽일 작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럼 단호하게 맞선다는 건 뭐냐? 단호하게 맞선다는 건 결국 뭔가 핵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미확인 정보긴 한데 그 우크라이나 지금 남부 전선 헤르손 그를 주변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에 핵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뭐 물자들이 반출되고 있다. 병력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요오드 같은 거를 이제 나눠주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저 뉴스를 봤는데 그 요오드가 이제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요오드를 먹어서 내 갑상선이나 이런 쪽을 이제 포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몸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상당 부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양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뭔가 문제가 났을 경우에 빨리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현재 뭐 미확인 정보예요. 근데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방호복 이런 것들이 이제 물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톱니바퀴 돌아가는 와중에 벌어진 하나의 이제 일인 것인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썰처럼 이제 기계적 사고인데 말 그대로 사고인데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인데 이게 이제 하필 그 묘한 지역에 묘한 시기에 지금 터져 나왔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든 간에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건 이제 핵을 포함한 그런 얘기에 그렇죠. 뭐 맥락이 핵이든 있는 뭐 거죠. 화학전이든 뭐든 이제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몇 번 공경에 처하면 야 이거 핵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반농반진으로 했었죠. 설마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서방에서도 진짜 쓰는 거 아니야? 쓴다면은 어떻게 쓸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쏜다면 뭐 당연히 이제 상정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쏜다면 당연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핵 가진 나라들이 가만히는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핵무기다 그러면 이제 거대한 버섯구름, 뭐 도시가 하나 날아가는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생각을 하세요. 네. 히로시마나 이제 나가사키 날아간 것처럼. 근데 이제 도시 지역에다가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 지역에다가 그런 대규모 핵 거의 뭐 전략 핵에 준하는 그런 거를 이제 떨어뜨리겠느냐 쓴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고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러시아도 너무 부담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전선에서 이제 실제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려 있는 거를 이제 뭐 막기 위해서 아니면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지점 위에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작은 핵무기를 그렇죠. 말 그대로 전술핵이고 실제로 이제 뭐 초대형 폭탄을 쓰는 개념처럼 이제 해서 날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쏜다 하더라도 네. 그 쏜 거를 확인하는 순간 유럽이 가만히 있다는 건 혹은 뭐 미국이 가만히 있는 거는 그것도 좀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또 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우크라이나에 핵이 떨어졌어요. 원전 이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크라이나군 뭐 한 1,0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한꺼번에 크게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에서 핵을 가진 나라라고 하면 프랑스, 영국 정도인데 네. 이 나라가 보복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거죠. 보복했다가 러시아가 진짜 핵무기로 자신들의 영토에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다 투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 러시아 본토에다가 떨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이제 손 놓고 이제 어떻게 망설이는 사이에 이제 러시아가 다시 말로 더 한번 협박수를 높일 수도 있는 거죠. 봤지? 우리 얼마든지 쓸 태세가 돼 있고, 우리는 여차하면 결의하면 한다. 우리 더 이상 이게 말로 끝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게 나토 회원국에 만약에 이런 일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당연히 나토는 공동 방위에 나서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커지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뭐 유럽 다른 나라와 상위 뭐 방호 조약 뭐 한 나라가 침공받으면 우리가 같이 대응한다 이런 것도 맺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핵을 쓴다 하더라도 딱히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를 지원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주면 니네들이 쏴라. 그렇죠. 어차피 쏴도 이제 러시아에 쏘지는 말고 뭔가 이제 지금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너희들 영토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보는 쪽으로 해봐라. 딱 한 발 줄 테니까 그걸로 보복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이라는 것들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딱 2번 쓰고 실전에서 쓰고 그 다음서부터는 항상 이제 우리 정말 쓴다.
라고 해서 의도를 달성하거나 위험용으로 아니면 서로가 이제 야 그만하자라고 이제 내려놓은 거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한쪽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인데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진 나라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지금 정말 침공을 당해서 네. 러시아 영토로 이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던졌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 네. 또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납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겹치면 네. 대답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핵무기 얘기까지 노르드 스트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핵무기 사용은 여전히 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아주 낮았던 가능성에서 지금 상당히 좀 올라온 그렇죠. 0.1%에서 1%로 올라오면 10배. 여전히 낮지만 10배가 높아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노르드 스트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네.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이슈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진영 박사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